네, 월요일 마지막 코너는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오늘도 외교부 전략기획관 진행했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학 강의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원격 강의라고요. 온라인상으로 이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강의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학생들은 언제쯤 볼 것으로 좀 전망하세요? 글쎄요. 빨리 보고 싶은데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 교수님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곧 열리지 않을까, 언제쯤 열릴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열렸어요. 네, 우리 정은보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7차 회의죠. 11차 방위비 협상의 7차 회의를 연 걸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원래 이런 협상이 되는 이유가 어떤 시한이 있을 때 이 시한을 앞두고 임박해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가 지금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이제 돈을 못 받고 휴직을 시키겠다, 이제 주한미군의 방침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주 앞두고 열린 협상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큰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방위비를 서로 이제 어떻게 분담을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1조, 5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5조에서 조금 이제 내려가 가지고요. 우리한테 이제 아마 요구하는 게 한 50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40억 달러를 요구하는 정도로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가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정도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고, 그래서 이제 갭이 여전히 이제 커서요. 일단 본 협상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런 상태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당장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주한미군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게 생겼으니 그거라도 일단 먼저 좀 타결을 하자라고 우리 측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는 4월 1일자로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휴직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직 시간이 한 일주일 좀 넘게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거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급휴직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한 9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우리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요. 그중에서 아마 필수 요원, 아주 필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일을 하게 하고, 이제 필수적이라는 것은 미군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작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있어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좀 일을 하게 하는데, 여타 인원들은 이제 월급을 안 주고 또 이제 나오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분간은 그래도 필수적인 거는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또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대한 또 전망이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동안 이 상태가 지속이 돼서 자신들이 지금 경제적인 말하자면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우리 쪽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파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고용주가 이제 주한미군으로 미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 그게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미군들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타결되기를 바라겠죠. 이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네. 뭐 위에서 협상 전문가들이나 수뇌부들은 뭐 기싸움 같은 것들 많이 벌이겠지만 정작 이렇게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주한미군에 있는 주한미군들조차도 자신들의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네, 불편해질 거고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단지 뭐 월급을 받냐 안 받냐 문제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너무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이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상호 간의 이제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어려울 때는 미국이 도와주고 또 미국이 도와줄 때 우리도 그걸 이해해주고 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동맹 관계인데 이게 동맹 관계가 너무 이제 그 거래적인 걸로 좀 바뀌어가지고 장기적인 그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아무래도 있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 서비스들이 중단이 되게 됐을 때 뭐 당분간은 뭐 필수 요원들을 데리고 한다니까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오래되게 되면 과연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랄까요? 전투 준비태세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몇 차례 협상 과정에서 애초에 뭐 5조를 더 올려달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네. 이 금액이 좀 전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 임박했을 때까지. 조금 줄긴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0억 달러를 요구를 했다가 한 40억 달러로 조금 요구액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제 1조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1조 300억. 3,400억 정도 됐죠. 너무나 터무니없이 아직도 이제 간극이 큰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정말 다 받을 생각인가요, 미국이? 그게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니라서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추측컨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네. 왜 계속 우리가 그걸 다 돈을 부담해가면서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이제 했었어요. 예. 아마 그러한 미국 최고 지도자의 뜻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협상을 하는 뭐 국무부나 국무부의 드하 특별 대표의 경우에도 그 벽을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총선을 남기고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 총선을 앞에 두고서는 우리 입장도 사실 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미국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총선을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유연해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니 아마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까지는 미국이 뭐 특별한 양보랄까요?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거를 좀 누그러뜨린다거나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도 이 총선에 영향을 받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협상 상대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이제 서로 이제 봐가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네. 뭐 3월에서만 벌써 지금 세 번째라고 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평북 선천이라는 데서 이제 동해상으로 이제 2발을 발사를 했다 그러고요. 예. 한 410km 정도를 날아가고 이번에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인데 아마도 우리나 이제 주한미군의 요격이 굉장히 힘든 그런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격이 힘들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위력이 막강해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다. 그 에이테킴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 경우에는 그 축구장 한 3-4개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예. 거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이제 하나의 탄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막 퍼지면서 이제 이제 타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위력적인 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그 하면서 했는 이제 이 유도 무기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한 얘기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그 신형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 뭐랄까 신형 무기 체계 더해서 전략 전술 무기도 우리가 개발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그 일회적인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하에서 그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하에서 이제 이런 그 발사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쪽에 뭐 동계 훈련은 일환이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이게 우리라든가 미국을 향한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 동계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냥 일상적인 훈련이긴 하지만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런 그 신형 무기 내지는 이제 전술 무기 같은 거를 이제 그 선을 보이고 또 이거를 조만간 이제 그 실전 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북한의 이제 국방력 강화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뭐 이제 지난 이제 1월에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나왔던 거와 같이 네. 북한이 자력갱생의 모드로 들어가고 동시에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해서 미국과 또는 뭐 한국과의 그 협상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 또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 전략을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네. 거기에 자기네들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전혀 이제 밀릴 것이 없도록 만들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그 뜻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주 내용은 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협조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김정은의 이제 동생인 여동생 네. 그 김여정 노동당 제2부부장이 이제 그 담화를 냈는데요. 그와 네.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 담화 내용을 보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생일에 1월 8일인데 예. 그 생일을 즈음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북한이 답을 했고 그 답을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쁘게 생각하는데 예. 기쁘게 생각한다 하면서 다시 친서를 예. 보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월 8일 시점이면 코로나19랑 관련이 없네요. 코로나하고는 예. 특별히 이제 관련이 없는 시점에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친서가 왔다 갔다 하는 나름대로 북한하고 미국 간의 정상 간의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하고 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예. 하지만 그 북한의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방역 취약한 그렇죠. 부분들 예. 또 이란과도 연계돼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쪽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그 나라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북한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 지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받더라도 물밑으로 받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짧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예. 예.
뭐랄까요, 이제 그 코로나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미 간에 또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아직 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할 점이 많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상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